대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6일입니다. 이진숙 청문회를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진숙 청문회는 청문회장을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찢어발겼습니다. 누가요? 이진숙이가요. 이 청문회가 무슨 청문회냐? 극좌파들의 마지막 명운을 걸고 있었던 다부동 전투였습니다. 총성도 없었고 피는 튀기지 않았지만 그 내용성들, 이 북계 괴뢰군 같은 그러한 자들과 그 처절한 자유우파들, 그 낙동강 그 벨트에서 다부동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성패를 갈랐던 그 전투, 그런 것을 연상케 한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도한 얘기일까요? 정말 처절했습니다. 내전이었습니다. 내전을 아주 정교하게 극좌파들이 총공세를 해서 아마 거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탱크, 따발총을 전부 다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이진숙은 승리했습니다. 이진숙은 대통령감입니다. 저는 대통령감을 처음 보았습니다. 여성 대통령감. 예. 저는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감이라고 어저께 느꼈습니다. 이진숙 청문회 그만큼 처절했습니다. 하나의 내전을 한 장면 청문회에서 표현한 바로 이진숙과 극좌파 최민희, 상징적 그 자가와 자유우파의 숨은 종군기자 출신 언론인, 충돌은 다부동 전투였습니다. 피가 튀기는, 그러나 피가 보이지 않는, 총성 소리가 나는 그러나 총성이 없는 바로 그러한 전쟁터였습니다. 언론 노조가 국회에 잠입을 해갖고 시위를 벌이고 하는 그런 행동, 그런 짓들이 전부 옛날에 공비들이 청와대를 넘어와서 습격을 했던 121 사태, 그와 같은 처절함을 느꼈습니다. 언론 노조들이, 민주노총의 언론 노조들이 국회에 잠입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최민희 부류는 때로 공격했습니다. 최민희 부류들이 때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최민희를 아십니까? 이거는 좌파의 상징입니다. 이재명보다 더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진숙은 단기 필마로 저항을 했습니다. 홀로서 그 많은 적들을 저항을 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혀를 내둘렀다는 바로 그 이진숙, 그야말로 그는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차기 대통령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투력은 어땠을까요? 빵점이었습니다. 뭘 했습니까? 청문회에서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진숙 혼자서 단기 필마로 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한동훈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공허한 문자를 나열하는 것보다, 고상한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떤 충격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어저께 청문회장에서 피 튀기는 그거에 대한 논평이 가장 줄을 이뤘어야 된다. 한동훈은 그것을 논평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전투력 어저께 보셨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진숙을 엄호했으며 누가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했습니까? 이진숙 단기 필마로 혼자서 말을 타고 가서 이 적진에 있는 따발총 부대들과 함께 싸워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청문회장을 찢어 발겨버렸습니다. 사상적 총집대성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딱 갈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 수호냐, 그렇지 않으면 이자들에게 당할 것이냐, 최민희에게 당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싸움.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6.25 제2의 6.25 전쟁을 보고 있었고, 제2의 6.25 전쟁 중에 다부동 전투 2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부동 전투의 최고의 명장은 누구였느냐? 바로 이진숙 장군입니다.
이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저께 본 사람 있습니까?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어저께 청문회, 그저께 청문회를 보면서 이자들과는 공존이라든가 타협이라든가 또는 협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한국 정치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 외에는 없다.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완전히 청소하는 길이다. 아니면 우리가 청소를 당하는 길이다. 다부동 전투다라는 그런 컨셉 하나를 완전히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저께 그 청문회에 나온 강규영 교수 상당히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1985년 전후에서 등장한 소위 NL 운동권 아시죠? 이 주사파 운동권들은 민주화한답시고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란 걸 꾀했습니다. 각계각층에 침투해가지고 모든 걸 실권을 틀어쥐었습니다. 문재인 집권하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KBS 언론노조 그 소위 말하는 극좌파 일꾼들이 진실미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통 위원회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적으로 찍은 사람들을 숙청하는 기구입니다. 숙청. 언론노조 일꾼들 바로 그 이상한 일꾼들이 눈에 가시인 그때 강규영 이사 교수를 갖다 김밥 하나로 바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으로 자택으로 떼지어 몰려가서 아우성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사직도 물리칠 뿐더러 앞날도 어둡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최민희는 강규영 참고인을 퇴장시켜버렸습니다. 강 교수가 외쳤습니다. 듣기 싫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나한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MBC 하나 빨리 그들의 앞잡이인 MBC 그걸 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그걸 갖다 지켜야만 자기네들의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소위 탄핵을 성공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바로 이 열쇠 고리를 갖다 쥐어틀어 잡고 어저께 절규하고 있는 최민희를 보십시오. 극좌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까? 그들이 방송 장악은 이미 다 했습니다. 방송 장악은 벌써 다 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 이동관 씨, 그 훌륭한 언론인 탄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탄핵 발의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사퇴를 하죠. 당하기 전에 사퇴함으로써 자기 생명을 던짐으로써 조금이라도 여기 방통위 자유를 위해서 숨을 쉬도록 해놓고 나갑니다. 김옥일 방통위원장도 훌륭한 그러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이진숙이 마지막 타로 왔습니다. 1년에 방통위원장 들어오자마자 탄핵시킨다고 지금 난리를 떨고 있는 자는 바로 이진숙입니다. 그러면 이진숙이 어떤 사람인가 보셨지 않습니까? MBC 종군 기자죠. 민주노총 나쁜 MBC가 아니라 좋은 MBC 시절에 보도본부장을 했죠. 여성 보도본부장. 그리고 종군 기자, 걸프전, 아프간 전쟁 두 전쟁에 종군 기자로 나와서 전투복을 입고 그리고 군화를 신고 그리고 철모를 두르고 송고하는 그런 모습들 몇 년을 보았을 겁니다. 역시 다르더군요. 그들은 MBC를 안 뺏기려고 방송사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요, 머리를 쓰는 게 이 권력을 잡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고 민생이고 전부 다 말하는 거 거짓말들이에요. 100% 거짓말. 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김홍일 위원장 탄핵, 그 다음에 이동관 탄핵에서 이제 몰아내려고 이미 스케줄 다 정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진숙을 극으로 몰아갖고 5.18에 대한 견해가 뭐냐?
법카를 왜 사용했냐 해서 법카 쪼가리 옛날 10여 년 전에 그 당시 규정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한 걸 전부 다 뜯어 고해가지고 오늘의 시각으로 지금 두드려 맞히면서 모략 중상 온갖 짓을 다 하고 난도질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진숙은 아주 간단하게 속된 말로 제압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진숙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조져버렸습니다. 누구를 조졌을까요? 최민희를 조졌습니다. 네. 이진숙은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말하면 그거냐? 5.18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지 않았나?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말하지 않았나? 반어적으로 얘기를 치워버립니다. 법카. 영업적인 정상적 내가 영업활동을 한 거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MBC 편향성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나라가 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줄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어저께 이진숙은 차기 대통령감이다.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이 체제 전쟁에서 이자들이 있는 한, 이자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젖먹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이자들이 있는 한, 이재명류의 이자들이 있는 한, 극좌파들이 있는 한, 이진숙은 대통령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동영이 후배 이진숙을 저렇듯 변화시켰을까 의아했죠. 이것이 이진숙의 NL 운동권 비판을 지적한 것입니다. 변한 게 아니라 이진숙이 바로 정상이었고 정동영이가 가짜였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반체제가 정동영이고 이진숙은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진정한 애국자,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뭐 꼰대고 무슨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체제, 간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헌법 수호를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는데 어저께 보였습니다. 이진숙 청문회에서 이진숙을 봤습니다. 이진숙은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차기 대통령감. 예. 아니면 대통령을 엄호하고 보좌하는 아주 훌륭한 명장.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진숙 청문회 정말 어저께 정말 청문회를 찢어놨습니다. 갈갈이 찢었습니다. 청문회 그 극좌파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혼자서 단기 필마로 피투성이가 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진숙의 집중 포화된 이재명의 그 무리들이 다 모여있지만 그 머리들이 다 모이고 그 머리들이 지령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진숙은 혼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단기 필마였습니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머리를 돌리고 눈을 돌려야 할 부분은 바로 어저께 청문회장입니다. 청문회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정말 네이션 빌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공부입니다. 공부부터 하세요. 진정한 공부를 해야지 말 공부, 행동 공부, 쇼 공부, 폼 공부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이션 빌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저께 청문회장을 찢어버린 이진숙 바로 청문회장 그 속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달려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첫걸음이 돼야 됩니다.